오늘 조선일보 일면톱 매우 중요한 뉴스여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조선일보만이 쓸 수 있는 기사입니다. 자, 지금 미국 쪽에서는 조건이 무르익어야만 2029년 1월에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지금 당장이라도, 아니 뭐 내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 그런데 만약 그렇게 이재명 정권이 서두르면 한미연합사를 해체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조선일보가 일면톱으로 지금 정부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그 이 군 지휘 사령부입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 사성장군,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한국 사성장군,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게 오랫동안 쭉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전작권 전환을 하면은 한국이 사성장군, 그래서 한미연합사 사령관, 미군 삼성 3스타 장군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군 쪽에서 최근에 여러 경로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군 당국에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서두르면 한미연합사는 이제 없는 거다. 그러면 여기 있는 주한미군은 한미연합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지휘를 받겠다. 그래서 한반도의 유사시 뭔가 일이 터지면 한국군 따로 작전하고 그 다음에 미군 따로 작전하겠다. 지금 이런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양쪽의 초기 대응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역할이 노골적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고, 한국의 국방비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이 이것을 한미동맹에 균열이 왔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고 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이 이것을 매우 반겨할 겁니다. 반면에 일본은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위비를 증강시키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선거 뉴스보다 더 중요한 뉴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노동장관이 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에 배분한다는 얘기를 어제 공론화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그런데 여러분 다 기억에도 생생하실 겁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얼마 전에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고 온 사회가 그냥 여론이 반대 여론이 들끓차 그것을 내가 언제 초과 이익이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초과 이윤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초과 세수라고 그랬지. 대통령까지 거들면서 초과 세수다. 그런데 나머지 뭐 나쁜 뉴스, 뭐 허위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청와대 정책실장은 뭐 다른 당 사람입니까?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노동부 장관하고 경제 노동 분야를 총괄하는 그 꼭지점에 있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혀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까? 노동부 장관 초과 이익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은 그게 초과 이익이 아니라 초과 세수라고 했는데, 정말 이 지금의 이재명 정권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온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팩트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삼성전자 선과급 논란을 거론하면서 대기업의 초과이익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론을 열고 싶다. 말을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성을 모색하는 가능성, 모색, 실온. 잔재주꾼이 제비넘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몇 번씩 말을 굴리지 말고 사회 연대 임금 시스템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잘라서 6월 1일 날 며칠 뒤죠. 긴급 토론회를 갖겠답니다. 김용훈 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도체는 공기와 같은 것이 됐다. 이 숨쉬는 공기, 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기구라는 뜻에서 공기인지 한자로 써놓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뉘앙스인 것 같긴 합니다. 공장의 형식이 민간이지만 자본과 노동이 투여되어 만들어진 재화의 성격이 공적이라면 이것이 공적인지 아닌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건 또 뭔 말입니까? 응? 자본과 노동이 투여된다? 자본도 민간 자본이고요. 노동도 민간 노동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에 갑자기 공적이라는 말이 튀어나옵니까? 이게 스스로 말하는 논리적 형용모순이라는 걸 본인은 모르고 있나요? 삼성전자의 자본에 정부 자본이 들어가 있습니까? 삼성전자에 일하고 있는 그 직원들 중에 공무원이 있나요? 왜 근데 갑자기 여기에 공적이라는 말을 넣죠? 그러자 당장 지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거는 성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성과주의 원칙은 삼성전자 또는 삼성그룹만의 원칙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기업들이 성과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언론기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 잘하는 사람에게 요만큼이라도 더 주자라는 게 경영의 원칙 중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 사회주의가 되는 겁니다. 일을 잘하나 못하나 똑같이 먹고 살자. 물론 사회주의를 막상 운영해 보면 평등한 동물보다 조금 더 평등한 동물이 나와서 가장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사회가 사실은 사회주의입니다. 멀지 않아서 우리가 북쪽으로 자동차로 2시간만 가면 그런 사회가 있잖아요. 북한 시스템을 지금 평등한 사회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이런 경제적 이념을 구현하려고 했던 북유럽 국가들이 예전에 있었죠. 스웨덴 같은 나라. 바로 이런 개념을 도입을 1951년,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75년 전에 도입을 했다가 그거 얼마 동안 해보다가 이건 도저히 안 맞아. 다 폐기 처분한 겁니다. 북유럽이 이미 썼다가 30년 전에 36년 전에 다 폐기 처분한 것을 대한민국의 노동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또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반도체 같은 특정 회사의 생산물을 공적이라는 성격으로 바라보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 조선일보 사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업 이윤 국민 배당금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초과 세수를 배당하겠다는 뜻이라면서 그 비판했던 쪽을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했다. 그런데 노동장관이 난데없이 초과 세수가 아닌 초과 이익이라면서 또 비슷한 발언을 하고 긴급 토론까지 열겠다는 것이다. 더더군다나 초과 이윤이라는 개념 자체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초과 이윤인가? 개념적으로 초과 세수라는 말은 가능합니다. 정부는 가령 2026년이 됐든 2027년이 됐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내년에 세금 이만큼 들어올 거야. 세금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들어올 세금, 세입, 그 다음에 세출, 나갈 돈, 이것도 미리 정해놓습니다. 정해놓은 것보다 많이 들어오면 초과 세수가 되는 겁니다. 그보다 많이 나가면 초과 세출도 되는 거고요. 그러나 기업은 타다익선입니다. 많이 벌릴수록 좋은 거죠. 초과가 어디가 있어. 원래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돈을 많이 남기려고 시작했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나는 돈을 딱 내년에는 1,000만 원만 벌어야지 이러고 시작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를 대한민국 정부 사람들은, 이재명 정권 정부 사람들은 자꾸 초과 이윤, 초과 이익이라는 말을 쓰는데 매우 부적절한 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